안녕하세요. 양권을 보호하기 위한 랜선 관리 감독관 미아홍철입니다. 오늘 집사라면 누구나 알고 배워야 한다는 바로 고양이 안는법에 대한 참교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나는 이거 너무 이해할 수 있어. 이 강아지들 만졌을 때랑 고양이들 만졌을 때 느낌이 진짜 완벽하게 다르거든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릴 때 되게 딱딱합니다. 상자를 들어올리는 느낌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 물풍선 들어올리는 느낌, 슬라임처럼 흘러내리는 그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둘 다 이 똑같은 네발 동물의 척추 구조 자체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 왜 유독 고양이만 더 흘러내릴까?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척추 회전 범위 자체가 크고 마디 사이사이가 더 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강아지처럼 목 척추를 잡아주는 지지인대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가동 범위 자체가 되게 넓은 거죠. 그래서 그냥 정말 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 같은 경우 이 네 발이 지면에서 완전히 떨어졌을 때 기본적으로 이 불안감도 잘 느낄 뿐더러 이렇게 흘러내리기 때문에 제대로 앉는 게 중요한데요. 집사님들이 흔히 고양이들을 앉는 방법들 몇 가지를 보면서 참교육이 필요한 자세도 짚어보고 뚱냥이부터 관절이 약한 노령명까지 안정적으로 앉는 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세는 특히 뚱냥이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앉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어깨에 들쳐매기, 어깨에 들쳐매지 않으면 들 수 없다. 무겁다 역시. 아무래도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어깨에 들쳐매는 부분인데 앉고 또 이 궁디팡팡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앉는 걸 좋아하는 집사님들이 꽤나 있으십니다. 제가 육아를 하다 보니까 이 자세가 아기들 트림시키는 자세랑도 거의 좀 비슷한 편이라서 이렇게 앉는 분들이 더 많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고양이들 중에서 유독 이 자세를 또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집사와 또 밀착도가 되게 좋은 편이어서 껌딱지 같은 친구들은 이 자세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깨에 딱 올라가면 뭡니까? 움직이는 천연 캣타워, 이 뷰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안기는 걸 좋아하는 고양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돌발 상황이 생기면 갑자기 심기 불편해진 고양이가 뛰쳐나가면서 어깨에 도움 닫게 합니다. 집사도 다칠 수 있고 또 높은 곳에서 고양이가 확 뛰어내리면서 또 다칠 수 있는 크나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기 앉기 자세입니다. 네, 이거는 고양이들 배가 위로 가도록 앉는 자세인데요. 이게 또 집사랑 눈 맞춤하면서 이렇게 안겨 있는 걸 좋아하는 고양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배는 취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약점이어서 상대방에게 노출하고 싶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가 노출됐을 때 오히려 위협을 느끼는 친구들도 꽤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았을 때 고양이가 가만히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고양이가 집사에 대한 엄청난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오히려 긴장 상태에서는 그냥 얼음 상태에서 이렇게 안겨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기불편하면 갑자기 이제 뒷발 팡팡 하면서 공격하고 바로 탈출하기에 좋은 자세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양브리또입니다. 김밥처럼 고양이를 이제 돌돌 말아서 앉는 자세인데요. 발톱 깎기, 뭐 투약하기, 귀 청소하기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뭔가 정석으로 보정하는 방법이고 동물병원에서 오히려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 앞발과 뒷발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잘 감싸주는 게 핵심이고요. 느슨하면 이렇게 돌돌 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압박감을 유지하는 게 아주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몸을 살짝 밀착시키도록 목을 살짝 눌러주고 앞다리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감싸고 반대편으로 다시 이렇게 감싸서 쫙 브리또 완성!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앉고 있는 집사님들이 많으신데 사실 고양이가 편안함을 느끼고 있고 나른한 상태라고 하면 어떻게 안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 갑자기 어떤 각성 상태가 되면 집사도 고양이도 다칠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앉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진짜 참교육이 필요한 자세들을 조금 알려드리자면 이거 진짜 절대 안 됩니다.
목덜미 잡기로 보정하는 것. 어미 고양이가 새끼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목덜미를 물고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이제 이동을 시키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다 성묘화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뒷 목덜미를 갑자기 딱 잡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보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를 스크러핑이라고 명칭이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는 고양이들이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되게 큰 공포심을 느낄 수 있고요. 더 이상 이 친구들이 새끼가 아니고 체중이 많이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통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덜미를 잡고 옮기는 행위 자체는 정말 긴박한 구조나 뭐 응급한 상황이 아닌 때는 절대 활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끌어안는 경우, 좀비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2마리 한꺼번에 안는 경우 거의 없겠죠. 사람 손은 2개고 이 친구들의 엉덩이 쪽을 이렇게 받쳐주는 안정적인 자세로 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안는 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았을 경우에 고양이들은 불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탈출하기 딱 좋은 자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시에 2마리 같이 안고 막 이동시킨다? 그러면 참교육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양이 정석으로 안기를 조금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의 시범조교 누구로 할까요? 어우, 흘러내려. 자, 고양이 정석으로 안기는 기본적으로 고양이 이 앞다리 겨드랑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손을 쏙 넣어서 가슴팍을 받쳐줍니다. 한 손으로. 그러고 나서 다른 손으로 뒷다리와 엉덩이를 받쳐서 몸에 밀착시키면 기본적인 고양이 정석 안기. 그래서 이 활동량 만렙인 캣초딩, 그리고 몸이 무거운 양이, 나이가 많은 노령묘까지도 기본적으로는 고양이를 이동시킬 때 이렇게 정석 자세로 안아주시는 게 가장 이동하면서 고양이도 안정감을 많이 느낄 수 있고요. 갑자기 풀쩍 뛰어나가도 기본적으로 이 아이 자세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으로 착지를 할 수 있고 사람도 다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바닥에 내려놓을 때는 어떻게 하냐? 뭐 고양이는 높은 데서 잘 내려가니까 그냥 이렇게 내려놓을까? 던질까? 아니죠. 내 발이 지면에 가능하면 수평으로 닿을 수 있도록 쓱 내려주는, 이런 식으로 내려주는 게 가장 좀 편안하게 내려주는 정석 방법이다. 자,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포옹 자체를 대부분 속박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고양이들을 이동장에 넣는다거나 또는 양치나 귀 청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고양이 안기 불가피하게 필요한 순간들이 오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고양이를 잘 안을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조금 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타이밍 맞추기가 중요합니다. 눈치 챙겨야 돼요. 이 고양이가 일단 각성 상태인 경우에는 안으려고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언제 각성되느냐? 사냥놀이 뭐 하고 난 이후, 또는 막 이 친구들 신나서 우다다 하고 있는데 이랬을 때 갑자기 안아들려고 하면 이미 흥분 상태이기 때문에 다치는 경우들 생기고요. 그리고 편안한 상태일 때 가벼운 스킨십부터 시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편하게 쉬고 있고 또 꼬리를 세우고 나한테 이렇게 가볍게 다가올 때 느긋하게 이 스킨십을 즐기면 그럴 때 가볍게 안아드는, 이런 걸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아들어 올렸을 때 조금이라도 좀 싫어하는 낌새가 있다라고 하면 쓱 좀 편안하게 착지하도록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데, 스킨십 둔감화 교육은 필수입니다. 특히 사회화 시기에 항상 사람들이 만지고 안아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노출시켜주는 게 중요하고, 그럴 때마다 사료 이런 것들로 보상을 하면서 스킨십에 적응시켜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가벼운 마사지 같은 거 이렇게 허리 라인 따라서 이렇게 시원하게, 시원하겠다. 시원하게 이렇게 목 뒤부터 척추 라인 따라서 이렇게 마사지 관리하면서 이 친구들이 스킨십에 익숙해지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꼭 마사지가 아니어도 돼요. 빗질 같은 것들 충분히 스킨십에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계절을 활용해라. 우리나라 사계절이지 않냐. 겨울이 되면 고양이들도 추위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우리 품에 파고드는 친구들이 좀 있으니까 뭐 실내 온도를 좀 낮출까요? 이거 맞나 모르겠다. 시도는 해볼 수 있겠다.
있다. 고양이가 좋아하는 극세사로 된 옷을 입고 앉는 건 어때요? 그것도 괜찮은데 부작용으로 좀 꾹꾹이를 많이 받을 수도 있다. 혹시 너무 더울 때 아이스 조끼를 입고 안으면 좋아할까요? 근데 피부에 직접적으로 그 아주 차가운 느낌이 다 들면 싫어하는 친구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장모종들은 꽤 즐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이렇게 고양이들 안고 스킨십을 할 때는 좀 후각적 자극 요소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 워낙 후각에 예민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강한 향수, 담배 냄새 같은 것들이 나에게 나지 않는가 이런 부분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양이가 안기는 건요, 결국 고양이가 집사를 신뢰할 때 가능한 부분이고요. 억지로 안으려고 하면 고양이도 다치고 내 마음도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고양이들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고양이들의 양권을 해치지 않도록 안아주는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컨텐츠 마무리하겠습니다.